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있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인 파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엇갈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남에서는요,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분양 시장으로 가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파리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의 경우는 강남, 강북 모두 수요자들이 규제와 상관없이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끊이지 않는 청약 열풍 이유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좀 당황해하면서 주춤거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이 워낙 강력하고 깜짝 대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많았는데요.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 여러 가지 규제로 묶이면서 굉장히 여파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파리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와도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져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문을 열지 않을 정도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여파가 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게 파리 대책 발표 후에 바로 집값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아파트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은 신규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으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곳은 기존 주택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들은 호가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분양 시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대책에 상관없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문전 성시를 이뤘는데요. 몇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약 조건이 굉장히 강화됐지만 수요자들은 사실 별로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급이 적고 또 인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경우에 청약 경쟁률이 꽤 높게 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본주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러면 실제로 청약 경쟁률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었는데요. 서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8월 기준으로요. 평균 1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파리 대책 후에 서울에서 가장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견본주택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순위에서 전부 다 마감이 됐고요. 195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6,700명 정도가 몰리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34.6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초강력 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청약 시장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특히나 강남은 청약 로또 열풍이 불면서 분위기가 꽤 시끌벅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울 정도로 강남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3주 동안 청약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9월 7일에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가 있었습니다. 신반포에 있는 단지였는데 최고 청약 경쟁률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10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도 168.1대 1이라는 그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이 적었습니다. 98가구 모집에 무려 16,000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신청을 했고요.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 신반포 아파트가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기는 했는데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게 왜 로또가 된다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네, 이유는요, 바로 분양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측정을 하면 아예 보증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느라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추면서 지금 이 신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분양가는요, 주변 시세보다 평당 거의 300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400만 원, 500만 원가량 평당 낮으면서 이게 이제 30평형, 40평형대로 가면 최소 2억에서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건데요. 이래서 로또 아파트라는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이미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억, 3억 원을 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수요자들을 대거 끌어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첨만 되면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을 많게는 2, 3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거군요. 그러면 강남의 다른 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단지가 이렇게 성공을 하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아파트가 열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에서요.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아파트가 1순위 청약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요. 최고 경쟁률은 59제곱미터에서 나왔습니다. 23가구를 모집했는데 5,300명이 몰리면서 234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조정하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남은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당첨이 돼도 일반 서민들은 계약금 마련하는 것조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이 물량들은 다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도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대책 이후에 정말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냐, 아니면 또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세력에게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남에서 워낙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원금이 거의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당첨이 돼도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사실 10억을 보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강남에 거주하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강남권은 워낙 분양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 강남에 분양한 아파트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투기를 노린 그런 수요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실수요자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로또 열풍이 불었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투기 세력이 살아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수요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은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회를 노린 투자자들도 상당수 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갖은 이제 노력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강남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서울 지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 청약 불패 지역으로 인증된 셈인데 사라지지 않는 투기 세력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은요, 공급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해도 공급이 새로 생기면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고 향후에는 그리고 보유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좀 맥을 잘못 짚은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시장을 규제했고요. 서울에서는 이 이제 청약 규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실수요자, 서울에서 집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유일한 주택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과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 지역은 청약 불패다. 그래서 청약 열기는 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 공급까지 끊겨버리면 집값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또 한 가지 이유라고 짚을 수 있는 건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수요자들이 정부 대책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분양시장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강화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좀 몰렸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정부가 이제 파리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월 20일에 새롭게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들이 대거 몰린 건데요. 이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추첨제와 가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점이 안 되더라도 추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5%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렸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9월 20일 이후에는 이 추첨제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가점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막차를 타려는 수요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주택자나 아니면 새 아파트 또 더 넓은 아파트로 가려는 그런 수요자에게는 마지막 청약 기회였던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기자들이 정말 막차다. 9월 20일 전까지가 막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9월 20일 이후에는 강화된 청약 요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혜택을 보려는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청약 열기도 식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추석 이후에 과연 분위기가 어떨까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청약 규제가 다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1순위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요. 이제 가점제로 오직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만을 위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어야 되고요. 아니면 수도권은 또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얻어졌지만 이제 추석 이후에는 가입 기간을 1년간 넘긴 예비 청약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진 사람들도 적어질 것 같고 청약 경쟁률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10월 이후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발표를 한다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부를 정도로 더 어렵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조금
조금 더 가라앉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청약 가점제가 또 강화가 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당첨 기회가 사라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최소한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넣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청약 가점제는요,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보유 수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서울 분양시장으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가점도 낮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